네, 안녕하세요. 미나한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혈장상투압 조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혈장상투압 조절 그 그래프 문제에서도 기억 보기는 보통 개념 문제를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혈장상투압 조절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보다 다 알고 있죠. 관여하는 호르몬 ADH, 항이뇨 호르몬이고, 자, 이 호르몬의 분비 장소는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생성 장소는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에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가 후엽입니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표적기관이 콩팥, 그 다음에 역할은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자, 오늘 이제 기출에 적용할 방법이 바로 요건데요. 자, 혈삼은 혈장 삼투압.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줄어들면, 그죠? ADH의 분비가 줄어들고,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합니다. 되겠죠? 자, 수분의 제흡수가 줄어드니까 물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오줌으로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이 작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오줌의 생성량은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고요.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자, 만약에 반대로 진해졌어요.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 ADH의 분비량 높아지고요. 자, 따라서 물량이 줄어드니까, 오줌에 함유된 물량이 줄어드니까 오줌의 삼투압, 오줌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생성량은 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쉽죠? 자, 혈삼-아-O3이라고 선생님은 외우고 있거든요. 자, 혈삼-아-O3의 순서로, 선생님이 여기 화살표로 표시를 한 거는 이게 인과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등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결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혈삼-아-O3의 그 경향이 비슷하게 변하죠. 똑같이 변합니다. 단 오줌의 생성량만 반대예요. 여기서 보세요. 혈삼-아-O3 증가, 감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요런 그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컵라면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도가 기준선에 딱 맞춰야 이제 농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선 이상이 되면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싱겁겠죠. 그게 바로 이제 혈장 삼투압이 낮은 거잖아요. 농도가 낮은 거. 그래서 기준선을 넘게 부으면 싱겁다. 인체 내에서 그런 상황은 물을 마셨거나 혈액량이 증가한 상황이다. 어려운 거 없겠죠?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준선보다 적게 부으면요, 짜겠죠? 라면이 짜겠죠? 소금물을 마시거나 땀을 흘렸거나, 땀의 대부분이 이제 수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거나, 그런 그림으로 매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 물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싱거울 때는 빼내야겠죠? 자,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이 ADH의 분비량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딱 그렸을 때, ADH가 줄어들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는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제흡수량을 증가시켜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DH의 분비량 증가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되겠죠? 이걸 이제 기출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의 생성량이 Y축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입니다.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는 구간 1이 2에서보다 높다. 자, 항상 문장에서 주어를 동그라미 치든가 밑줄을 치든가 표시를 잘 해주시고요. 자, 구간 1과 2를 비교합니다. 그럼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1, 2. 1에서 생성량이 낮죠.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혈삼-아-O3을 적으시고, O3 밑에 오생을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오생이 지금 작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맞죠? 그럼 나머지 아까 어떻게 됐었죠? 다 위쪽으로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서술어를 찾으세요. 자, 구간 1이 다 높죠?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혈장 삼투압은 구간 2에서가, 이번엔 2에서가 라고 했으니까 표시를 하고, 3에서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구간 2가 5생이 높죠? 자, 그러면 5생이 높고, 그럼 나머지 어떻게 돼요?
낮겠죠? 그럼 볼 것도 없지. 자, 볼 것도 없이 낮다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틀렸고. T1일 때 땀을 많이 흘렸어요.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이 쭉 빠지니까 이 그림을 생각하라 그랬죠. 기준선보다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흡수를 많이 해야겠죠. 재흡수 많이. 이 화살표는 곧 ADH의 분비량과 같다. 맞죠? 자, 그러면 ADH의 분비량이 지금 높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화살표가 위에면 얘도 위에, 얘도 위에, 얘는 밑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래프입니다. 기억은 정상일 때보다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와 감소한 상태 중에 하나다. 자, 이런 유형에서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지금 기억이 정상 상태보다 농도, 이 X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이 삼투압과 관련된 호르몬은 딱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ADH죠. 그래서 ADH의 농도고, 그럼 정상보다 ADH가 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기억은 정상보다 ADH의 분비량이 적다. 그러면 ADH의 분비량이 밑으로 화살표가 향하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자, 물이 많으면 빼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향하고, 물이 적으면 재흡수를 많이 하는 위쪽으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요 상태겠네요. 요게 일치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다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방법이 있고,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맞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자,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면, 뭔가 이제 양이 증가한 상태면 무겁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소한 상태면 위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향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 기억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은, 오줌의 생성량 물어봤네요. P1일 때가 이게 주어고요. 자, 그러면 P1일 때가 지금 혈장 삼투압이 더 작죠? 그러면 바로 이제 하세요. 혈장 삼투압 작고 오생 많겠죠? 그럼 많다 동그라미. 자,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 그랬는데, 자, T2일 때 한번 볼까요? T2일 때 오줌의 생성량이 지금 높죠? 오생이 높습니다. 그럼 나머지 낮다. 높다? 틀렸겠죠? 이렇게요. 혈장 삼투압은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주어 꼭 확인을 하고요. T2일 때, 자, T2일 때 지금 오생이 높아요. 그러면 나머지 낮겠죠? 그럼 높다가 아니고 낮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3일 때보다 T2일 때가, 또 T2일 때 오생이 지금 높죠? 오생 높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낮죠. 높다가 아니라 낮다.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혈사마 53 기법이 바로 이거예요. 자,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유형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과 오줌 중에 하나다. 삼투압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번 이 가번저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혈중 ADH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의 X축이 지금 ADH고 Y축과 비례 양상이다. 자, 수학과 과학에서는 X축이 원인을 뜻합니다. Y축은 결과를 나타내고요. 그쵸?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혈사마 53에서는 항상 요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혈삼이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는 거죠? 자, X축에 지금 ADH 얘가 있습니다. X축이 얘예요. 그러면 얘가 원인이 되면 그 결과로 바뀌는 게 오줌의 삼투압이죠? 따라서 자,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오줌의 삼투압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원인과 결과인데, 여기 원인과 결과고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한다. 비례 양상이잖아요. 오줌의 삼투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혈장 삼투압이 되겠죠. 혈장 삼투압. 자,
여기 등호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호로 생각을 하면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 이 말도 안 되죠. 자, 사실은 선생님이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정형화 시켰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이유는 결국에 혈장 삼투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낮추기 위해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혈장 삼투압 낮춰서 조절이 되는 거죠. 그거는 생략한 풀이고요. 자, 그래서 니은은 오줌이다. 틀렸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오줌 생성량분의 혈중 ADH의 농도는 구간 1에서가 자, 기준을 잡고요. 자, 구간 1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분자만 따지도록 할게요. 자, 구간 1에서 지금 삼투압 오줌과 혈장 삼투압이 다 1이 지금 낮죠? 낮아요. 그러면 낮으니까 낮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오생은 높겠죠. 자, 다시 볼까요? ADH의 농도 크다? 아니죠. 아래쪽으로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오줌 생성량도 따져본다. 우리 수능에서는 뭐 보통 위아래 값이 둘 다 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값이 없는 한 그냥 위에만 따져서 변화량을 알아보면 되겠죠. 지금 한번 알아보면은 오줌의 생성량 구간 1에서는 오줌의 생성량이 높으니까 이 값이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되죠? 다음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죠. 자, 기역과 니은은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에 하나다. 자, 이거는 반비례고 이거는 비례 양상이죠. 자, 가가 반비례고 나가 비례다. 혈삼아 오삼. 자, 혈삼이 증가하면 오삼 증가하고 오생 감소하고. 자, 그러면 ADH의 농도와 비례 관계인 거는 얘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혈3이죠. 얘가 혈장 삼투압. 되겠죠?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전체 혈액량이다. 전체 혈액량.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전체 혈액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선이 있고 혈액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물이 많으니까 물을 빼내야겠죠? 이 화살표의 방향은 곧 ADH의 분비량이다. 자, 많을수록 많이 빼내야 되니까 감소하고 있잖아요. 반비례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은 전체 혈액량이다 맞고, 자, 가에서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자, T1일 때 기준으로 하고요. 자, T1 어디 있습니까? T1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ADH의 농도가 지금 높은 상태죠? 안정 상태일 때보다 높은 상태. 자, 높은 상태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5생 낮겠죠. 자, 오줌의 삼투압 높다. 낮다니까 틀렸죠. 이렇게 나에서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의 제흡수량은 T2일 때가 안정 상태. 자, 안정 상태보다 T2일 때가 ADH가 높죠? ADH 높아요. 그럼 위에다 화살표 위쪽, 얘만 아래쪽. 자, 단위 시간당 수분의 제흡수량이라는 거는 ADH의 양을 얘기하는 거죠. 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ADH의 양이 지금 높죠? 적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ADH를 주사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건데, 자, 오줌의 삼투압이라고 하고, 자, 소금물을 섭취했어요. 오줌이 진해지겠죠? 당연히 몸이 짜졌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줌도 진해지겠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물론 혈삼아 오삼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ADH를 주사했더니 또 똑같은 양으로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자, T1과 T2에서 혈장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와 여기의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절대 같지 않겠죠. 왜냐? 여기는 우리 몸에서 조절을 위해서 나온 거고 ADH가 여기는 주사를 한 거죠. 자, 오줌의 삼투압이 진한 이유를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서 오줌의 삼투압이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자, 혈삼아 오삼에서 이게 올라간 이유는 요게 많아졌기 때문이고 얘가 많아진 이유는
우리 몸의 농도가 진해졌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에서 올라간 이유는요. 자, 혈삼아 53 해볼까요? 혈삼아 53. 자, 얘가 올라간 이유는 얘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몸의 농도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직접적으로 주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걸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혈장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자, 이때는 혈장 삼투압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오중 삼투압이 증가한 상태예요. 그러면 오중 삼투압이 증가했다는 뜻은 수분을 많이 재흡수한 거니까 이때부터 수분을 계속 흡수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는 혈중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이 싱거운 상태,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높지만 여기는 혈장 삼투압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사할 때는 여러분 요거 이렇게 세 개로 연관하면 안 되고 주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좀 체내 수분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문항이었는데 혈장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니은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체내 수분량이 T1과 T3에서 같다 그랬는데, 자, 그럼 어디냐 한번 보니까 오줌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이 같은 지점이네요. 같기 때문에 뭔가 체내 수분량이 같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한 거죠. 자,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자, 오줌이 아직 싸지 않은 오줌이 체내 수분량이냐? 일단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정의가 어렵고 정리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줌을 쌌냐 안 쌌냐? 요것도 또한 굉장히 분분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에. 자, 이게 체내라고 해볼게요. 체내 수분량. 자, 체내 수분량. 자, 오줌 생성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먼 주머니. 자, 여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뇨관. 자, 이렇게 재흡수와 분비 과정. 그 다음에 오줌이 되겠죠? 방광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왔으면 이제 오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줌. 이렇게. 문제에서 오줌량 이외에 체내 수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다고 힌트를 줬어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오줌량은 영향을 준다 이 얘기죠. 자, 오줌량은 지금 여기 오줌량이라고 했지 뭐 배설한 오줌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줌량이 체내 수분량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은 체내 수분량하고 오줌량을 구분했다는 뜻이죠. 이해되죠? 자, 오줌이 많아질수록 체내 수분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겠죠? 자, 보세요.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먹고 시간이 쭉 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물을 먹으면 여과가 막 일어나겠죠? 물이 빠져나오는데, 자,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재흡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조금만 재흡수 된다고 해볼게요. 자, 오줌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줌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물을 먹은 건 없죠? 그러면 체내 수분량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 수분량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1이 수분량이 많습니다. 되겠죠? 자, 뭐 오줌을 싸서 그렇다 안 싸서 그렇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 오줌량과 체내 수분량이 지금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줌이 생성된다. 그럼 오줌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내 수분량 줄어드는 겁니다. 자, 물을 먹었을 때 이렇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본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이제 소금 3g을 섭취한 후, 보통 하루에 뭐 5g 섭취한다고 하는데, 자, 3g이 많은 양이겠죠, 그러면? 자, 3g을 섭취한 후에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이다. 기억과 니은. 자,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그랬는데, 지금 점선이 니은이고 실선이 기억이에요. 많이 변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오줌이겠죠? 우리 몸은 뭐 혈액량도 많고 물의 양도 많고 하니까 오줌보다는 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게 오줌이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자, 각 시점에서 체내 수분량 물어봤습니다. 체내 수분량. 자, 소금을 먹은 거죠. 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수능에서 소금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하도 많아서 선생님이 소금을 한번 문제로 내봤는데, 자, 수능에서는 소금, 물, 뭐 이런 걸로 줄 겁니다. 아니면 짠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수분기가 있는 걸로 줄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자, 그러면 소금을 먹었으면 굉장히 몸이 짜지는 거죠. 자, 아까 그렸던 그림, 아까 그리면 체내 수분량, 그 다음에 이렇게 보머주머니, 세뇨관, 오줌 이렇게 그리면, 자, 짠 걸 먹었어도 여과는 항상 일어나겠죠. 굉장히 짠 걸 먹었기 때문에 물이 재흡수는 이제 많이 될 거예요. 되겠죠? 그런데 물의 재흡수율이 여과량을 넘을 수가 있나요? 없죠. 여기서 나온 물의 일부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 빠져나오는 게 더 많다 이겁니다. 즉 오줌의 생성량이 1이라도 있게 되기 마련이겠죠.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짠 걸 먹었어도 오줌의 생성량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체내의 수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은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능에서는 사실 그래서 요걸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소금 말고 소금 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소금 물을 먹으면 물도 같이 먹은 거죠. 자, 그러면 그 짠 그 농도에서 그 수분 그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막 재흡수하다 보면 소금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T1보다 T2에서 어때요? 물을 먹었기 때문에 체내 수분량이 쭉 올라가겠죠. 그 이후로 먹지 않으면 쭉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T1과 T2에서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수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뭐 디귿번은 T2랑 T1에 비교해보면 T2가 삼투압 높죠? 그럼 혈사마 O3에서 위에 다 높고 다 높으니까 T2가 1보다 높다. 맞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으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혈장 삼투압에 대한 내용들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